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팔꿈치가 아픈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완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꿈치의 바깥쪽에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이제 팔꿈치의 안쪽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골프 엘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로 이제 치료를 하면 증상이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팔꿈치는 사실은 스테로이드 치료는 안 하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염증은 좋아질 수 있지만 힘줄이 약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힘줄이 파열되거나 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증상이 더 오래 가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현재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힘줄이 손상이 됐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힘줄에 손상이 있고 힘줄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재생 치료를 통해서 이런 손상을 치료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면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근육을 같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팔꿈치 주변에 통증이 있을 때 힘줄의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이 근육에 눌리거나 아니면 신경이 자극돼서 이런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경 문제는 아닌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팔꿈치로 내려오는 신경도 결국에는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이런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목 부위를 같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깨 아래쪽에 신경이나 아니면은 쇄골 부위를 지나는 신경이나 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신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같이 치료해야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단지 팔꿈치 통증이 있다고 해서 팔꿈치만 치료한다기보다는 다른 문제가 같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해야 증상이 좀 더 빨리 개선되고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팔꿈치 관절에 활액막염,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이 있어서 관절 자체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해야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단 과정에서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손목터널준이 있는 경우에도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질환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손목터널준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나 디스 질환 같은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는 이제 주사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DNA 주사 같은 경우에는 염증도 완화시키면서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프롤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농도 포도당을 주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염증을 유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재생을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PRP 주사라고 해서 팔꿈치 주변에 인대나 힘줄에 손상이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인데, 자기 자신의 이제 혈소판과 성장인자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재생 효과 측면에서는 PRP 치료가 좀 더 우수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방사형 체외충격파 치료를 통해서는 팔꿈치로 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을 이제 이완을 시켜서 팔꿈치 주변의 염증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 초점형 체외충격파 치료를 통해서는 주로 이제 부착부의 문제들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는 과사용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또 이제 염증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또 힘줄에 손상을 가져오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관절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더 질병이 진행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